동글동글 탐스런 자태. 분홍인 듯 파랑인 듯 형형색색 화려하게 섬을 물들이는 수국.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천사만송이 수국의 향연. 그 길 따라 은은히 번져오는 진한 쉼의 향기를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사람, 자연, 기술의 하모니. 더 똑똑해진 스마트시티 전남.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2020년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하였고 올해는 나머지 시군과 연계하여 총 22개 시군과 연계를 마칠 방침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편리함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메카로서의 위상까지 정원도시, 태양에너지 도시,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품은 솔라시도. 자급자족 스마트시티로의 눈부신 내일을 그려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스코, LG화학 여수공장, GS칼텍스와 함께합니다. 좋은 생각 밝은 방송 KBC. 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 옆에는 재난 전문가 송창영 광주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항상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재난인데 네. 터널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터널 교통사고 하면 사실 이게 재난이랑 연결이 좀 직접적으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재난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교통사고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근에 2016년부터 최근 한 5년 동안 네. 이 터널 교통사고가 한 44% 갑자기 엄청나게 폭증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국내 지금 1년 동안 약 한 1.4% 정도 일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네. 우리나라가. 그런데 터널 교통사고만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그마치 9.6%니까 거의 10%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터널 교통사고가 문제가 뭐냐면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100건당 보통 교통 사망자가 네. 1.4%밖에 안 되는데 1.4%요. 그런데 우리 터널 교통사고는 3.7명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 두 거의- 배 넘는다고 거의 봐도 2배 넘게 치명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좁고 그다음에 한 번 교통사고가 나면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국내 법 중에서 이렇게 지하 구조물이나 터널 구조물이 아무래도 재난에 취약하고요. 또 고층 건물이 취약하기 때문에 2011년 3월 8일 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건물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지하 구조물이나 밀폐된 공간 그리고 고층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챙겨줬는데 특히나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오늘 주제하고 약간 유사하지만 좀 떨어진 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자그마치 축구장 하나보다 더 큰 구조물이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 약자인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데 이게 지어진 게 2005년도 12월 7일 날 이게 착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초고층 및 지하 연계 건물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3월 8일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이게 허가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관계 당국 여러분께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번 재난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재난으로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터널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밀폐된 공간이고 또 네. 지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위험한 터널 교통사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그 발생 건수와 치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했던 터널 교통사고의 유형과 통계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14일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터널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경찰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연달아 추돌했고 경차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부부와 트럭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 송화동 금당산 터널에선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5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정차 공간이 없는 터널의 특성상 터널 안 교통사고는 차량 간 사고가 88.4%를 차지하며 일반 도로와 달리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차의 뒤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의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또한 시야가 제한되는 내부 환경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데요. 터널은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 차량 자체가 지체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 사고 차량 내부에 있었던 탑승자들이 대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터널 안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44%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48%포인트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숫자와는 상반된 수치입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5년 전에 비해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3배가 늘었고 부상자 수 역시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특히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5월부터 8월에는 터널 사고의 빈도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여수 마내 터널에선 25톤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가 나들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모처럼 여행을 떠난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홀로 4남매를 길러낸 어머니를 위해 아들과 2딸이 준비한 가족여행.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는 숨지고 큰딸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터널 교통사고. 지금부터 사고 발생 이유와 그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교수님 이제 곧 휴가철이다 보니까 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특히나 터널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항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와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행 이 시즌에는 처음 가본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운전에 익숙치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게 사실 교통사고 하면 차 한 대와 또 차 한 대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네. 터널 내에서는 5중 이상의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또 안전거리 미확보 또 안전 태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번 이제 교통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네, 왼쪽에 문제는 영상을 이제, 보면서 문제는 말씀하시죠. 지금처럼 갑자기 우리가 터널 내로 진출입을 하거나 할 때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지 네, 않습니까? 지금이죠. 예, 이렇게 어두워졌거나 혹은 이제 터널 안에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환해지면서 갑자기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암순응, 명순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터널 내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명순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환해지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자, 터널을 들어가는 과정, 자, 지금도 터널을 들어가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됐다가 네. 터널 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 내에 지금 굉장히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연차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제일 문제는 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질식에 의한 사고가 더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터널 내의 벽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무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어떤 주변 건물들이 지나가면서 네. 속도감이 있지만 이 그림처럼 터널은 어떤 기준점이 없고 어둡기 때문에 속도감이 아무래도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면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터널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기 때문에 폭이 좁다 보니까 피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명률이 굉장히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이 경각심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교통사고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또 늘고 있잖아요.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지형의 산지가 자그마치 70% 이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터널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체 그 터널 교통 그 연장 길이가 910km였는데 10년 후에 지금 최근에 1897km니까 거의 2배가 넘었네요. 10년간에 갑자기 그냥 그동안에 늘었던 것보다 2배 정도 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터널이 많아졌기 때문에 터널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럼 어디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터널 사고 빈도가 높은 터널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이 뒤쪽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터널 교통 사고 현황 먼저 이 전국 범위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도에 있는 중원터널 5년간 4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경기도 중원터널 그야말로 터널 재난 중에 악명 높은 곳인데요. 저 중원터널은 경기도의 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곳인데 네.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중원터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부산에 있는 황령터널 37건. 이 3건 차이긴 하지만 역시나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터널 사고의 순위로 한 32건에서 서울이 한 8곳으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7곳, 그다음에 부산이 6곳으로 그다음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를 보면 또 부산이에요. 백양터널에서 33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광주 전남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산 터널이 있죠. 네. 지산 터널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그 터널 교통 사고의 30곳 중에 16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굉장히 순위네요. 높은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셔야 되겠고 전남 역시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여수 산단 주위에 아무래도 집중해서 네. 터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광주는 동구에 있는 지산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전남은 여수산단 인근에 있는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네.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이 수도권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터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 네. 공교롭게도 이 산단 인근에 있는 터널에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산단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산단에서 보통 그 운반하는 것들이 보통 휘발성이 있거나
유해 화학 물질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2차, 3차 더 큰 재난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까지. 네.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대형 탱크로리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저런 경우에 이제 휘발성 물질이라든가 유해 화학 물질이 터져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화학 재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저러면 화재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림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산단 주변의 터널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이 산단의 물류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야간에. 네. 왜냐하면 야간에 새벽이라든가 우리가 한밤중에 운반을 해야만이 교통체증이 덜하기 때문에 네네.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또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야간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 이 사고가 나면 그냥 차끼리 부딪히는 걸 넘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또 폭발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저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터널이 자꾸 반복되지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 가스를 우리가 마셔버릴 수 있거든. 화재가 나면은 특히 타이어 같은 거에 이제 불이 붙어버리면 네. 엄청나게 이제 지식사에 2차, 3차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교통사고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대형 참사,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피해가 커지는 게 바로 터널 교통사고인데요. 네. 그렇다면 관련 당국은 이 터널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전남경찰청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 교통과 안혜경 경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통과 안혜경 경사입니다. 네, 경사님께서는 직접 이 현장에 많이 가면서 이 터널 교통 사고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터널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터널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는 현장에 진출해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을 위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터널 진입 전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경광등이나 플래시 윙커 등 발관형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터널 내부에는 사이렌 소리가 나는 음향 경고 시스템과 그루밍 차선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진입 전후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속도를 감속시키는 등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을 보니까 터널 들어가는 과정,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았는데요. 터널 근처에서 교통 지도나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터널 주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 장소에서 차량 진로 변경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사고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종에 비해 대형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단속 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전광판을 통해 터널 내 진로 변경의 위험성, 전조등 켜기의 중요성 등을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 되면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운전자분들이 참 많아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운전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터널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운전자분들께서는 터널 내 진입하실 때에는 꼭 전조등을 켜주시고 전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신 이후에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나 차로 변경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경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터널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안혜경 경사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터널 교통사고가 위험한 이유가 또 있잖아요. 아니 근데 방금 우리 경사님이신가요? 네. 경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저 깜짝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4차로에서 이렇게 신호 받을 때
자기가 1차선에서 시작하면 1차선으로 가야 되고 네. 2차선으로 시작하면 2차선에서로 가야 되는데 네. 가끔 가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다리 위라든가 터널 안에서는 추월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곳에서 1차로로 들어갔으면 1차로로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거기서 추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방금 경사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터널 내라든가 다리 위라든가 그리고 우리 사거리 이런 곳 신호 대기하는 곳에서는 네. 시작한 곳에서 시작한 곳으로 가야지 엉뚱한 곳으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실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차선을 바꾸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또 가끔 또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참 네.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위험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바로 2차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은 질식사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정전으로 이어져서 정전이 이루어지면은 각종 방제 시설들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또 사고 대처도 대처가 힘들죠. 네. 정전이 되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아비 규환이죠. 어둠 속에서 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거기다가 큰 문제는 이 대부분의 터널들이 아무래도 위치가 지형학적으로 산이나 오지에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머전시 상황에 소방차의 현장에 다다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터널 교통사고가 유발한 2차 사고, 그 심각성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2020년 전북 남원 3회 2터널. 눈길에 트레일러 한 대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뒤따라오는 차들이 깜빡이를 켜며 정차합니다. 하지만 탱크로리 한 대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서 있는 차량들을 덮치면서 전복되는데요. 뒤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탱크로리 차량들의 충돌로 불이 붙으면서 2차 사고인 폭발과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밀폐된 공간인 터널 내에서는 잠깐의 화재도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경북 상주터널.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화물차가 급제동을 하며 균형을 잃습니다. 적재하고 있던 신호가 바닥에 떨어지고 불이 붙자 순식간에 함께 있던 차량 10여 대에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터널 내부에선 화재로 인한 연기도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성남 내곡 터널에서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뒤덮이는데요. 터널 안은 탈출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터널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화재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고 한 건당 사상자가 1.5배 이상 발생하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교통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예방법과 행동요령,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위험물질을 실은 화물차들은 급제동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형 참사가 사실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 재난 안전은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터널에서 어떤 재난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비상 전조등이라든가 깜빡이를 꼭 켜주셔가지고 주변 운전자들한테 워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 50m 우리 터널 내에 50m 간격으로 우리 그 옥내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옥내 소화전 옆에 긴급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재난은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 전화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빨리 상황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터널이 보통 산지나 오지에 있기 때문에 네. 소방이 좀 소방차나 뭐 이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의 출동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들의 초기 안전 조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터널 사고 관련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재센터에 이규석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충북 영동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터널 방재 인증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터널 방재 인증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터널 내에 화재나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완전히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안전교육 체험 시설입니다. 뒤에 보이는 터널은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영동 옥천 구간에 설치가 됐던 구 영동 터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터널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고 대응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사고 시 여러 가지 행동 요령들을 알려주실 영동소방서 배태철 소방관님 나와 계십니다. 소방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뒤쪽에 터널 입구에 진입 금지라는 거대한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저 경고 표시는 터널 내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 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 경고 표시가 보이시면은 터널 내부로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러한 경고가 보일 때 절대로 터널 내부로 진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전에 소방관님과 제가 직접 여러 가지 터널 사고 관련 안전 체험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터널 내부의 통신 상황상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현재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터널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 체험장은 실제 터널과 동일하게 재현이 돼서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소방관님, 첫 번째로 진행해 볼 체험은 어떤 겁니까? 네, 이곳 터널 체험장에서는 피난 연결 통로 위치 및 피난 갱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굉장히 연기가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너무나 급박한 환경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짙은 농연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코와 입을 막으시고 그다음에 자세를 최대한 낮춰주시고요. 가까운 피난구 유도등을 빨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쪽에 피난 유도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피난 유도등에 지금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피난 유도등 보시면은 피난 유도등 좌우측에 보면은 그 거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보시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피난 유도등에 적혀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직접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앞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앞쪽에 비상구라는 글씨가 갑자기 보였습니다. 이건 어떤 문입니까? 네, 이 피난 갱도 같은 경우는 그 연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자동으로 60초 후에 닫히는 구조입니다. 이 미시오 이 위치를 보시고 밀고 나가시면은 다음 그 건너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시오라는 글자가 보이기 때문에 저와 소방관님이 이 글자를 문을 밀고 직접 비상구를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네, 슬라이딩으로 제작된 문을 열고 직접 비상구를 탈출을 했습니다. 앞쪽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다음에 체험해 볼 두 번째 체험은 어떤 건지 한번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관님, 두 번째로 체험해 볼 건 어떤 겁니까? 네, 이 시설은 옥내 소화전 시설입니다. 네, 이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옥내 소화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은 발신기 시설이 있는데 이 발신기에 보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화재 났을 때는 이 발신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도로관리부서 상황실로 연결되니까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그 소화전 함이 있는데 소화전 함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안에 소방 호수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법은 소방 관창하고 소방 호수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물을 돌린 다음에 불이 난 곳을 향해서 물을 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사용할 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멀리에는 불타고 있는 자동차의 모형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 보시죠. 네. 예,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시고요. 네, 모형을 향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들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체력적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모형을 향해서 불을 한번 끄는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렇게 안전수칙과 방법을 숙지해 놓으면 앞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체험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터널 사고 시 소방관 진입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 내부에 많은 연기가 발생하여 침착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요령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저희가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준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험을 도와주신 영동소방서 배태철 소방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터널방재인증센터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네, 또 이규석 리포터가 충북 영동까지 가서 이 배태철 소방관님과 함께 이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안전 대처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애써줬습니다. 저희 모두 이 안전 요령을 좀 잘 기억을 했다가 네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저렇게 잘 대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뭐 이 밖에도 또 다른 안전 대처 이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내에서 재난이 생기면 항상 그 비상등을 켜주셔서 다른 운전자들한테 워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50m 간격으로 옥내 소화전, 방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옥내 소화전이 있고 또 그 옆에 긴급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상황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화기라든가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을 빨리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초기 진압이 실패한다면 빨리 재난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네. 벗어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 차량을 아무 데나 두시면 안 되고요. 엔진을 끄신 상태에서 키를 반드시 꽂아둔 상태로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은 끄고 차키는 꽂은 채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후속 조치를 차로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 터널이 많이 생기면서 터널 사고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해저 터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터널들이 생기고 있는데 터널 안전 관련 제도에도 분명히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금 전에 어디죠? 그 3회 터널, 3회 2터널에서 재난이 생겼었잖아요. 2020년도에 3회 2터널에서 굉장히 질식사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3회 2터널 지금 이게 지금 재현 설비입니다. 네.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연기를 강제적으로 빼는 건데요. 지금 3회 2터널 같은 경우는 710m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저런 강제적으로 그 매연을 빼주는 재현 설비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1km 이상이었을 때, 터널 길이가 1km 이상일 때만 저 재현 설비를 강제화했고, 네. 3회 2터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10m니까 저런 시설이 필요가 없었죠. 시설 설치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500m로 낮춰놨습니다. 근데 전국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국에 약 2,700여 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중에서 500m 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이후에도 우리가 500m가 넘어가는 것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재현 설비를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 완비가 안 된 거군요.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2,700여 개의 터널 중에 아직 지금 재현 설비가 안 돼 있는 게 약 2,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안전 설비가 사실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나왔을 때 연기를 좀 빼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500m 이하인 곳은 또 설비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안 해도 되니까. 예. 네. 사실 500m라고 해도 예. 이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중앙정부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먼저 본인들 예산이 있으니까 빈익빈 부익자 거기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m마다 재현 설비 250m가 넘어가면은 재현 설비를 하게 해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정전이 일어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저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정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바이패스로 전기가 공급되는 네. 이런 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정책을 오히려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자체에도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서울시는 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된 거죠. 자, 이 우리나라의 터널 교통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 또 잘 된 사례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패, 과거의 부끄럽고 아픈 재난에서 모티브나 교훈을 찾아서 안전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지금 방송도 굉장히 그 의의가 있는데 네. 1999년도에요. 프랑스의 몽블랑 터널이라고 있어요. 그 몽블랑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그 11.5km밖에 안 된 터널이 좀 길다면 긴데 11.5km인데 그 11.5km로 예. 이 화면인 거죠? 예. 예, 몽블랑 터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좁고 굉장히 11.5km니까 길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터널로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형 물류가가 엄청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터널로 가지 않으면 자그마치 200km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네. 11.5km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많겠죠. 근데 벨기에 운전 기사가 굉장히 식품 같은 것을 넣고 가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네. 화재가 났는데 이분이 이제 인지를 하고 몽블랑 터널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놔두고 불이 난 상태에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여 대의 트럭에 불이 붙고 나중엔 타이어에 불이 붙고 그 타이어에 불이 붙으니까 소방차가 왔는데 소방차가 너무 산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소방차가 이제 그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그마치 53시간 동안 저 터널이 엄청난 재난이 생겼는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냉철하게 무슨 몽블랑 터널 화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니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가운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이분들은 약 8개의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하고 20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는 터널에서 재난이 생기지도 않아야 되겠고 터널에서 재난이 생겨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하게 터널 재난에 대해서 했죠. 저는 이 몽블랑 터널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터널 교통사고의 현황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른바 가득 메운 차량들이 약속한 듯 옆으로 비켜섭니다. 네. 광주와 화순을 잇는 신너리째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터널 밖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1km 구간에 꽉 막혀 있던 차들이 길을 열어주며 구급차는 단 1분여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빛난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부상자들은 응급처치와 함께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전 소름이 돋았는데 네. 아마 이렇게 사고 대처가 잘 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배려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엘리가 간다가 방송됩니다. 동부가 산업경제의 허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철강산업, 석유화학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산업성장의 한 축을 이끌어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이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차전지 소재 부품, 친환경 수소에너지 등